네, 쑥 빨려 들어가는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하는 마케팅 사이드. 오늘도 한번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는 진짜 참 묘한 거야. 뭐가요? 아니 저 동시 접속 있잖아. 네. 하여튼 뭐가 문제가 생기고 불안불안하고 그래야 늘어. 뭐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불안하시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니 뭐 섭섭해하긴 예, 그나마 이럴- 다행이지.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정말 베테랑 또 경험 많으신 분들의 네.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 예. 시장은 이제 완전 개폭락, 예, 떡락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역대급으로. 네. 네. 올해 들어서 기침하실 가장 큰 때까지- 폭으로 예, 올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역대급 하락이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밤새 좀 예, 괜찮았습니까? 미국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 전날에는 아래꼬리 달고 반등 시도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2%, 11,428포인트, 다우 1%, S&P 500은 1.65% 네. 올라서 3,919포인트입니다. 제가 지수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나스닥은 11,000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S&P 500은 4,000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4천. 예, 그래서 이 기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4천을 넘어서서 얼마나 위로 많이 도망가느냐, 아니면 4천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나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심리에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표를 항상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4천 깨고 내려가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4천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대 지수가 장중 보합권 저점까지 내려오기도 했지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은행주들이 반등을 했고요.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4.7%, AMD가 6.6%, 인텔이 3.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뭐 대규모 해고 얘기를 또 나왔던 메타가 7%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도 5%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CPI 발표가 있었고요. 헤드라인 6.0%, 에브에브로 0.4% 네. 예상에 부합했다라고 하고요. 패드워치의 3월 25bp 금리 인상은 74.5%라는 것까지 제가 보고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80% 위로 올라가고 있다. 25bp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은행권의 SVB의 은행의 이제 이벤트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뭐 또 거기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이제 해결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반도체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는 게 가장 큰 네. 특징입니다. 어제 CPI 발표됐는데요.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솔린이 마이너스 2%로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게 그 식료품과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것은 이제 5.5%. 그래서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중고차 가격이 YOY로 13.6%예요. 그 MOM으로 2.8%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경기가 좋지 않다,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걸 반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가 7.3%로 이것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비가 8.1%로 이제 크게 하락하는 부분들을 이제 방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3월서부터는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분석 자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 CPI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쪽은 뭐냐면 서비스 가격이에요. 소매 판매나 서비스인데 그쪽이 좀 좋지 않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내려가고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는 좀 사후적으로 늦게 지금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네.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디 항목인지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잠깐 가져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거 뭐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56% 하락을 했고 코스닥 3.91% 하락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6,398억 순 매도했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30분 만에 만계약 순 매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약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 이상 아침부터 하락을 했고요. 오후까지 반등을 해내지 못하고 계속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외국인들이 22,000계약 매도를 했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4,90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을 끌어내린 거거든요. 이제 당연히 코스피가 급락을 하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코스닥도 이제 개별 종목에 매물이 나오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코스닥의 더 큰 폭이 낙폭이 컸던 것은 상대적으로 강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 종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관들의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집중된다. 제가 공매도 얘기는 자주 안 드리는데 지난 수서부터 외국인 공매도가 굉장히 거세다라는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상승했습니다. 환율도 소폭 상승에 그쳤어요. 우리 시장장 중에. 예, 어제 우리 시장 장중이에요. 그러면 물론 어제 홍콩 항생이나 니케이나 이런 것들은 빠졌어요. 근데 아시아 시장에 뭐 주요 시장이 빠지는 부분들이 동반했다라고 보기에는 중국은 그렇게 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왜 아침부터 대량 매도를 했느냐? 만약에 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께 했다. 그러니까 그저께만 이렇게 했으면 미국의 SBB 이 은행 문제로 인해서 뭔가 행동을 액션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연동하면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겠지 이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안 그랬어요. 근데 이미 지나고 나서 대책도 마련이 된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한 그거에서 거잖아요. 당해버린 거 해보는 같은 건데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장중에 여러 자료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료도 많이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어제 장중에 자료도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거 왜 그런지 다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뭐 조금 지엽적인 의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선물 매도 때리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 또 빠질 거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가장 큰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때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권의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부실한 은행들에서는 자금 조달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유자산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이나 그 IB들은 투자자산을 회수해서 현금을 마련하죠. 그래서 현금을 마련하는 회수성 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황에서는 첫 번째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그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 회수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얼마나 좀 길게 갈 것인지 요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파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 전략까지 시황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코스닥 폭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강세였던 섹터인 2차 전지 그리고 강세 테마였던 부분들이 많이 올라온 부분에 매도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도 때리는데 외국인들이 공매도도 급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즉 결국은 이들이 다시 터닝하는 투자 심리가 회복이 돼서 공매도가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쇼커버가 나오는 그런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그렇게 바로 나올 수 있을까? 오늘 아침 반등을 좀 하겠죠. 미국 시장이 반등을 좀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그 선물 보면은 야간 선물 보면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낙폭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4% 정도,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중성주에. 그리고 외국인들 공매도가 있었던 종목은 7, 8% 하락을 했어요. 네. 하락폭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락한 종목은 단기 낙폭이 컸던 거잖아요. 그 단기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 다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리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자금 회수성 매도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기간으로 될 건지 이거는 답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주도했던 강세 종목들이
다시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테마나 아니면 강세 섹터에서 예전에 시장이 강할 때 다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고 네. 주도주만 몇 개 있고 나머지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같이 빠졌어요. 그럼 올라갈 때도 똑같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제일 강했던 주도주, 선두주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이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지거든요. 이걸 보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까지 좀 부연 설명을 더 드리는 이유는 어제 하락이 미국에 있었던 지방은행 뭐 일부 은행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면 그저께 반영 그렇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하루 지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도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의 그 일이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의 하락폭보다 하락폭이 훨씬 큰 데가 유럽과 우리나라, 일본이에요. 주변국들이 훨씬 크게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이 헛기침, 장기침만 하면 우리 감기 걸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좀 발생하면은 우린 더 크게 이제 파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다분히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의 개념에서는 매크로 시황을 보고 여기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주시지만 금리 부분도 말씀 주시고 다 하겠지만 네. 실전 내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수급이 길게 가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현상은요. 길게 가지는 않는데 이게 뭐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보자라는 시황관이 이런 더 많이 거죠.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커머셜 뱅크들은 대체로 자금 운용을 뭐 100% 채권으로 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충 자산 배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주식 쪽에도 일부 해야 되고 그 주식은 대체로 직접 하기보다는 간접 투자 형태로 해서 뮤추얼 펀드도 하고 뭐 헤지 펀드에도 놔두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뱅크런 같은 자금이 급하게 모자랄 수 있다라는 네. 염려가 되면 사실 수익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생존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유동성이 좋은 자국 내 자산은 그냥 최후의 보루로 놔두죠. 담보가 될 수 있지 국채 같은 건. 그러면 이제 이거 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자산이 있었네. 은행장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 저 뮤추얼 펀드 이런데 혹은 헤지 펀드에 맡겨둔다. 그 회수 좀 해라.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그게 한 개 은행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근데 그 은행들이 몇천 개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일시적으로 자산운용사를 포함해서 헤지 펀드들은 그 환매 요청에 응해야지 디폴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리미리 또 운용자들은 팔아야 되는 그런 그 니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안 빠지고 화요일에 빠진 게 근데 우리 월요일은 미국은 일요일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 그럼 그런 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지에 그거는 대해서 이제 알기 생각하는 어려웠으니까. 부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시차가 거잖아요. 좀 있었을 거라는 예,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그럼 좀 지켜봐야겠죠. 사실 지금은 이제 지켜보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잠깐 이게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웰스파고에서 유상증자한다는 뉴스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는 것 같은데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리스크가 생기면은 위험이 생기면은 자금 확보를 막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의 어제 수급 현상이 우리 시장에 있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은 미국의 이제 PPI 발표 있고요. 소매 판매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황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SVB 사태 후에 진정 과정에서 단기 반등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제 월가의 자료들 보면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이 한 축이고요. 한 축은 상황 지켜봐야 된다. 이것도 파장 효과 일단 미봉책으로 있다가 또 나타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변동성이 있는 것이고요. FOMC 이후의 추세 방향이므로 FOMC 이후까지는 좀 관망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3월은 이제 중요하죠. 점도표도 나오고 연초에 발표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은 물가와 경기 얘기만 계속했는데 금융시스템 불안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려한 정책 고민이
고민이 좀 나올 수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김 프로님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있는데 25bp가 거의 대부분 확률적으로는 지금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리 시장은 좀 전에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다 드렸어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그런데 이 외국인 매도의 성격이 뭐냐, 왜 그러냐. 그렇다면은 만약에 자금 회수성이 좀 있다라면 그 규모와 기간을 좀 판단해 보자. 옛날에는 이렇게 한번 매도가 나오면 막 이것저것에서 짜집기 정확하지 않더라도 짜집기 정보를 막 들어가지고 야 이거 언제까지 좀 팔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FOMC 이전까지 팔지 않겠냐. 뭐 또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어제 하루라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지금 이 시장 내부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강세 섹터, 특히 2차 전지 그리고 테마에서 주도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면 심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하게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이걸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어떤 반등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 시도를 하겠지만 기존의 강세 종목 중에서 선별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다 같이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푸틴과 젤렌스키와 연달아 회담 예정이다. 젤렌스키도 만나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가 나왔고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에 모스크바 방문을 먼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발 뉴스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시 주석과 전쟁 종결 방안한 협의를 통할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젤렌스키랑은 아마 이제 화상 회의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 스케줄대로 해서 정말 중재를 시진핑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이명록 교수의 강연이 생각이 나는군요. 6, 7월 경서부터 이제 슬슬 종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뭐 미국 선거가 있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지켜보죠. 이거는. 네. 중국이 15일서부터 관광 비자 재개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외국인의 모든 중국 입국 비자 발급을 재개하겠다. 그래서 주요 관광 도시는 무비자 입국을 허가한다. 우리가 저거 맨 밑에 쓴 내용은 뭐냐면요. 중국인의 이 밖에 나가는 외국 관광에는 별개다. 이거 방점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은 아직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요 기업들이 경기 전망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시장에서 중요하게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타의 CEO가 경제 불안이 수년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 11월에 11,000명 정도 해고를 했는데 또 하죠. 10,000명 정도를 추가 해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합니다. 예, 그래서 구조조정 비용으로 약 30에서 50억 달러를 책정하고 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근데 주가는 어저께 이 발표하고 서 올랐습니다. 애플 뉴스가 새롭게 나온 겁니다. 애플이 4월과 10월 두 번에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승진 인사와 보너스를 지급을 하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10월에만 하겠다. 이번 4월에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이 높은 주요 기업들은 향후에 경기가 둔화되고 또 침체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그걸 대비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5가 올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폴드 카메라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그리고 OLED 전면 확대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와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이렇게 리스팅이 돼 있는데요. 네. 디스플레이 쪽,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 쪽, 그리고 FPCB 쪽, 카메라 부품 쪽 그런데 맨 뒤에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요, 얘네들이 하겠다 이런 거보다도 이미 공급을 계속 애플에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폰 15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폴드 카메라 도입하고 OLED 전면 확대한다라는 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거 지금 벌써 3월이잖아요. 그럼 4월, 5월 되면은 이게 주문 들어갑니다. 이게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들은 좀 그래도 지금 주가가 어떻든 간에 오르든 내리든 떠나서 네.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건 뭐 애플 발표가 아니라 그냥 뭐 여러 업계. 분석 기관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겠죠. 애플이 공식적으로? 애플이 여기 도입하겠다라는 언급을 좀 한 거고요. 이런 얘기를 그래요? 한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기업들은 이번에 납품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발표된 게 아니고 과거에 납품했던 납품사들입니다. 네네. 애플이 보통 이제 자기네 제품 차기 작품에 대한 뭐 구체적인 스펙이나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는 편이라 그 업계 추측인 줄 알았더니 애플에서 이제 어느 얘기 나온 거군요. 네, 그렇게 좀 얘기가 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예. 쭉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하여튼 외국인들 오늘도 돈 빼가는지 그것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미리 모르는 거죠? 장 열려야 알아요? 외국인들이 미리 좀 오늘은 돈 빼는 날이다. 그리고 좀 미리 어떻게 좀 아는 방법 없습니까? 모르죠. 아 몰라요? 예전에 한번 갔다 올게. 어딜요? 외국인들이 있는데 한번 내가 가서 여기 도대체 가서? 무엇들을 하는지 한번. 예전에는 알았어요. 국제부가 있었을 때 시절에 전화 오프라인 주문 넣었을 때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는. 예전에 제가 이제 법인부에 근무했을 때 사원 시절일 때 저희 옆에 국제부가 있었거든요. 외환위기 전에 우리는 우리 시장에서 맨날 보면서 뭐 개별 종목이 어떠니 작전 종목이 어떠니 이거 뭐 이거를 신용으로 하면 신용 더블 나느니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국제부의 동기들이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퇴근을 안 해요. 뭐 하냐 그랬더니 몇 날 며칠 밤에 맨날 주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주문? 계속 매도 주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걸 그냥 방관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외환위기 맞고 막 그랬던 거죠. 네네네. 아,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이제 즉시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움직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퀘어.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